궁금한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수업하기 전에. 뭐 오늘은 사진 올라온 게 없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활쪽에 20번. 다음번에는 사진 올리렴. 네. 네. 8쪽에 20번. 웃었나? 팔 쪽에 아 그렇죠 박수. 손 조금 시렵네. 그런다. 너 교재 전달 안 받았을 것 같다. 우소리가 오면 어디 앉힐 건데? 여기? 여기? 우솔 알레르기가 있나 봐. 줄여서 솔 알레르기. 너 아직 많이 아프네. 아니요. 지난 시간 영상 봤을까요? 아니요. 챙겨보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이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6명. 남학생 3명이 한 모서리에 이웃하여 앉아야 된대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답니다. 좀 어렵네. 좀 어렵네. 추워. 오늘 밤에 좀 추운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딱 보면 벌써 대학생 티가 나는 사람도 있네. 요쪽에다가 남학생 3명을 앉히기로 하자. 한 모서리에 앉힌다고 했으니까. 그 3명을 이쪽에 앉히든 이쪽에 앉히든 정삼각형을 회전하면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앉히기로 할게요. 대신에 이제 더 이상 회전은 안 시켜요. 고정됐어. 그러면은 여학생 6명은 여기 앉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여학생 6명은 저기 앉아야 돼. 그러면은 원탁이 회전을 안 하면 이게 원순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순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7개라고 생각하자. 3명을 한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남자 3명을 한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여기 1, 2, 3, 4, 5, 6 하고 요거 한 묶음까지 해서 총 7개. 다 있다고 치고 총 7개가 있다고 치고 얘네들을 동그랗게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동그랗게. 근데 그렇게 풀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냥 순열 같단 말이야.
혹시 이게 안 맞나? 원수 분열 문제로 풀지 말고 그냥 여기 남학생 3명 그 다음에 여학생 여기 6명 이렇게 풀면 답 안 나오나? 근데 좀 겹치지 않아요? 남학생 1, 2, 3이 이렇게 있는데 1, 2, 3이 되고 여기랑 여기랑 위치가 바뀌면 똑같은 거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 원순열인 같다. 원순열인 같다. 자, 총 7개. 그래서 7개를 동그란데 배열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자. 동그란데. 그러면은 6팩토리얼이 되죠. 이걸 못 들은 사람들도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한 개를 여기다가 놓고 나머지 6개는 여기 3개 여기 3개 들어가는 거야. 여학생이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 남자 셋만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은 내가 아까 했던 그 식 그대로인데 그 식 그대로인데 이미 회전에서 같아지는 거는 여기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 셋은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 똑같잖아. 계산해보자. 우선 6팩토리얼은 720이고요. 거기에다가 6을 곱해가지고 4320 4320 요거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면은 맞는 거지. 이건 그냥 원순열로도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순열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그러면은 문제를 내가 하나 더 내볼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앞에 개념 부분 첫 문장만 딱 보면 바로 나오거든. 부담 갖지 말아요. 요거 얼마 안 간다. 이거 빨리 지나갈 거다. 중요하지도 않아 가지고. 남학생 3명, 여학생 6명 있는데 각 변에 한 명씩 남학생이 놓이도록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각 변에 남학생이 한 명씩 놓이도록 한 변에 3명, 3명, 3명 그러니까 이쪽 변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둘 이쪽 변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둘 이쪽 변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둘 어때? 요런 문제 하나 풀어보자. 요거만 안 해보고 메모 안 하고 풀 수 있을까? 각 변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둘 명씩 갖다 놓기. 각 변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둘 들어가도록 정삼각형 모양의 동그랗게 앉히기. 이 정도 문제면 중 정도 됩니다. 중보다 조금 높아요. 중3. 우선은 세 묶음으로 사람들을 3명 3명 3명이 되도록 세 묶음으로
분할을 먼저 해야 돼. 분할의 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남자 3명을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했다. 그러면 A는 여기 놓고 B는 여기 놓고 C는 여기 놨어. 그러면 각 남자가 A팀, B팀, C팀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이 6명 있는데 여학생이 A, B, C, D, E, F야. 이걸 2명씩 분할을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그 2명씩 분할이 된 것을 어느 팀에 넣을지 분배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할과 분배 거기 경우의 수를 사용을 하면 6C, 4C, 2C 이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으면은 300분의 1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분할이고 그 다음에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이 된 것을 어디에 넣을 거냐 하는 게 분배인데 3팩토리할 만큼 있어. 6가지 방법이 있어. 먼저 여기를 어디 넣을 거냐?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얘를 어디 넣을 거냐?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얘를 어디 넣을 거냐? 하나 고르고 그래서 요만큼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내가 그냥 줄게. 요 다음이다. 3개의 그룹이 됐지. 이걸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3사람을 여기에다가 각 변에 한 사람씩 그냥 앉히는 원탁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3개에 대한 원순열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나와. 분할 분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제가 몰라.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이불로 넣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분할 분배는 어디 있냐면 쌤이 어저께 줬던 요 한 장짜리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여기. 우리 8쪽까지 숙제였어요? 9쪽까지. 혹시 9쪽에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예, 22번 할게요. 요거 기출 문제죠. 22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확통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리까리 해도 두 번째 할 때는 그 어느 과목보다 쉬워요. 공통수학 1보다도 쉽고 공통수학 2보다도 쉽고 대수보다 쉽고 아무튼 간에 비교될 만한 과목이 없을 정도로 쉬워. 공부량도 정말 적어.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할 분량이 다른 과목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적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아리까리 하겠지만 자 갑니다. 지역은 1, 2, 3, 4, 5, 6개인데 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을 일단 붙이자. 기역 지역, 니은 지역, 디귿 지역, 리을 지역, 미음 지역, 비읍 지역 이렇게 5개의 지역명을 붙이자. 우리 울산에 있는 동네 이름으로 해볼까요? 무슨 동? 전화동. 전화동 있지? 선생님 울산에 있는 지역 이름 이제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꽃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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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그 다음에 남목 1동, 남목 2동 다 있더만. 어쨌든 등등등등. 남목고 가겠다는 고1 예비 학생 한 명 있더라고요 앞에. 말리고 싶었습니다. 가더라고. 근데 조사원이 5사람이야. 5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사람을 대문자로 표시할게요. 한 명은
두 개 지역을 담당한대. 근데 그 두 개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딱 붙어갖고 이웃한 지역이야. 여기서 이웃한 지역이라는 것의 약속이 필요한데 우리 1학년 1학기 때 경우의 수에 색칠하는 문제 있었잖아. 그때 이웃한다고 하면 변을 공유하면 이웃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하고 여기는 변을 공유하니까 이웃하는 건데 여기하고 여기는 한 점만 공유하는 거잖아. 이건 이웃한 게 아니야. 이게 약속이. 오늘 손톱 새로 했니? 아 오늘 원장님 손톱 새로 하고 온 것 같더라고. 손에 뭐가 알록달록하게 붙어있대. 손을 뺐다니. 너 나를 거절하는구나. 나도 여학생들 손금 많이 봐줬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웃한 두 개의 지역을 한 명이 담당하고요. 나머지 네 명은 각각 한 개씩 담당한답니다.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건 뭐 그냥 순열 문제에 가까워요. 우선 인접한 두 개의 지역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두 지역을 정해야 되잖아. 정하는 방법부터 봐야 돼. 이거 반드시 손으로 연필로 직접 그으면서 확인을 해야 돼. 우선 하나, 기억 니은을 공동지역.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있나? 추가로 뭐가 더 있게? 뭐와 뭐를 추가로 두 개를 담당할 수 있게? 요거 안 했지. 또 더 있을까? 디귿, 미음. 또 있을까? 리얼 니은. 또 있을까? 디귿 비음. 또 있을까? 이제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직접 그어보면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직접 손으로 안 긋잖아. 많이 틀리더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개의 지역을 한꺼번에 담당할 곳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사람 중에서 누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담당할 거냐 정해야 되잖아. 정하는 방법 5가지 있겠지. 한 사람을 두 개를 다 줬어. 그러고 나면 그 두 지역을 내가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치자. 이걸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정해졌지? 그러면 지역은 4군데 남았어요. 사람이 4사람 남았어요. 그럼 걔네들은 아무 데나 해도 되잖아. 4팩토리얼 이래 들어가야지. 순수하게 뭐냐면은 10시 1 곱하기 5시 1 곱하기 4팩토리얼 이래 돼요. 순열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 1학년 내용 중에 순열 조합 꼭 읽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구쪽에 또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수업 끝나면은 여러분 이거 다음 주 한번 수업 끝나면은 그때 내가 이거 걷거든. 동그라미하고 세모 쳐진 거 개수를 다 셉니다. 그건 맞는 걸로 인정. 그렇게 해서 다 책 걷어가지고 맞는 거 표기 그리고 테스트도 봐.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꼴로. 그래서 숙제, 교재 개수 세고 시험 친 거 개수 세 가지고 그걸 집으로 매주 거의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야. 귀찮으면 2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자,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원래 여러분 목요일에 금요일이 마감 날입니다. 책을 제출해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날 수업이 없습니다.
행복하죠? 우리 일모고 친구들 있죠? 금요일 6시 반에 오십시오. 지훈이는 6시 50분쯤 오겠지? 그거만 치고 알고 있습니다. 6시 30분에 오십시오. 목요일에 못하는 거 그거 내가 책 정리할 거야. 일모고 책 가지고 오세요. 정리해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책 정리가 다 끝난 상태면은 새 책을 조금 할 거야. 물론 내가 만들어 줍니다. 대수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2점, 3점 할 거예요. 너도 할 거지? 1모고, 2모고다 이제 이름이. 2모고. 예주는 2모고. 아직 대수를 한 바퀴 안 돌아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광빈이는 2모고. 원래 목요일 수업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크리스마스라서 금요일에 해요. 금요일이 그러니까 시작이라 생각하면 돼. 2점 3점 문항 모의고사 2점 3점 문항부터 먼저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점 문항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한 2월 어디쯤에 2월 시작할 때 어느쯤에 2, 3점 문항이 끝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아마 4점 시작할 건데 그때 되면 예주도 대수도 한 바퀴 끝나 있을 테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십시오. 자 28번 28번 열자. 둘이 대화하면서 해도 돼? 쳐다봐도 돼? 손잡아도 돼?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빨간색은 A라 하고 파란색은 B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색 4가지는 C, D, E, F라고 할게요.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의 각 날개에 색칠합니다. 한 번씩 쓴다는 거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에 그럴 줄 알았어. 맞은편 나올 줄 알았어.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랬습니다. 바람개비를 일로 갖고 와서 이거를 6등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원탁이라고 생각해도 돼. 바람개비를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한다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주보는 거거든. 그러면 A하고 B를 이렇게 내가 하나 색칠했다고 치자.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돌리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얘는 이미 다 썼어. 남은 색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여기 남은 4자리에 각각 한 개씩 색칠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경우의 수 여러분 한번 먼저 예측을 해보세요. 잠깐 1분 정도 시간 줄게. 답을 일단 자기 나름으로 답을 써보라는 뜻이야. 답 썼죠? 답 썼지? 이제 같이 해볼 텐데 답 써야 어서 자기 나름 기준으로 자기 주관을 형성시켜 줘야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누구 2개를 여기다 놓고 누구 2개를 여기다 놓을 것이냐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순열의 개념으로 색칠을 하는 것이 맞을까? 4팩토리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순열일까 아니면 그냥 순열이 아닐까? 아니다. 어? 아니다. 그냥 순열이 아니다. 혹시 그냥 순열이 아닌 것 같은 근거를 하나만 말해줄래요? 그 같은 것끼리 맞을 수 있어요. 같은 것끼리.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벳으로 말해줄래? 어떤 상황? A하고 A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여기 디귿, 여기 리을. 기억에 A가 들어가는데 A하고 B는 고정시켜 놓을게. 여기 있는 4개만 집어넣자. 기억에 C가 C. 그 다음 리을에 거기까지. 알았어. 아주 좋습니다. 시도는 좋은 거야, 그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게 관점이 마주 보는 색깔을 뭘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A하고 B 왼쪽에 누구를 놓고 오른쪽에 누구를 놓을 것이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런데 기왕의 취지가 A하고 B를 마주보게 만들었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마주보는 취지로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들 넷 중에서 C가 누구랑 마주보게 할까? 하고 선택하는 방법 하면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C하고 D를 마주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치자. 그럼 자동으로 E하고 F는 마주보게 되겠지.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C하고 마주보게 할 애를 정하는 방법. 그렇지 않니? C하고 마주볼 애를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C하고 D를 마주보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마주보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걸 정해야 돼. 예를 들면 이 자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선택을 해서 마주보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여기 이 자리하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C하고 D를 넣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다가 C하고 D를 넣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치고 여기하고 여기는 E하고 F를 넣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여기는 C하고 D는 여기하고 여기 E하고 F는 여기하고 여기. 그랬을 적에 C하고 D를 여기 C 여기 D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여기를 D 여기를 C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30분 했다고 맞춰서 안녕 잘 지냈나? 첫 시간 너 빼먹으면 어떡하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너 영상도 안 봤지? 저 올라왔어요? 항상 바로 올리죠. 꼭 보고. 자, 그래가지고 C하고 D를 어떻게 놓느냐의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겠지. 두 가지 넣었어. 그 다음에 E하고 F를 EF냐 FE냐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24야.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 돌려봤을 적에 혹시 똑같은 게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가지가 다 다른 경우냐 아니면 돌려봤을 때 똑같은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 8가지. 판단이 안 되면 이 8가지를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여기 A, B, 여기 A, B, A, B, A, B 이건 고정이야. 그리고 CD를 같은 쪽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CD, CD, DC, DC, 그 다음에 CD, CD, DC, DC, 그 다음에 누구였지? EF, EF, FE, EF, FE, EF, FE, EF, FE. 이 중에서 돌려봤을 때 똑같아지는 게 있는지 찾아보자. 선생님이 이게 뻘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공부해야 돼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냥 그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지. 해봐야지. 자, 돌려봤을 때 똑같아지는 게 있는가? 없어요. 너는 안 믿어. 조금만 있어봐. 좀 아니. 확인하게. 똑같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돌렸을 때. 없어요. 정지윤이 말했어. 그건 믿어야지. 너는 똑같아지는 거 있어 광빈아? 돌려봤을 때 똑같아지는 게 있냐고. 야, 예를 들면 이거 하나 기준으로 해볼게. C 입장에서 B 입장에서 보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왼쪽에 E가 있고 오른쪽에 D가 있지.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똑같은 게 있어 없어? B 입장에서. B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다 다른 그림인 거야. 내 입장에서 여기 내가 B인데 여기에 E가 있고 여기 D가 있는데 보라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그럼 다 다른 거야. 끝. 이렇게 처음에는 직접 그림도 그리면서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혹시 11시에 맞죠? 예. 너 성균관대 가야지. 아, 이 참 또 장난. 농담을. 그건 농담 아니잖아. 수능으로 간다면서. 이거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뭐야? 확통 필수 과목이에요. 이 전과는 아니에요? 수능 필수 과목? 직접적인 수능에 출제는 안 하지. 뭐야? 이건 배워야겠네. 브라보. 이 전과는 안 자, 돼요? 27번 정사면체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삼각뿔의 각면을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는 맞춰봐.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이 있는데 맞춰봐. 정답! 아닌데. 하나, 둘, 셋, 네잖아. 4, 4, 16. 16. 너무 많은데? 보기 없어. 쪼가고 있어. 보기가 있어. 천천히 해.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을 각각 한 번씩 써서 중요한 말이 있네. 밑면과 옆면은 합동이 아니다. 쌤. 3분의 4 곱하기 3 정삼각뿔이라고 했지. 정사면체가 아니다. 야, 이거 정사면체 아니다. 야, 이거 조심해라. 3분의 4 곱하기 3 프라 이거 팩토리얼. 잠시만 다시 뭐라고요? 3분의 4 곱하기 3 팩토리얼. 3분의 4는 뭔데? 저거 이걸 까서 그리면은
중간에 바닥면을 정삼각형으로 그려. 여기 정삼각형이야. 밑면. 그 다음에 각 옆에 펼치면은 까서 그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거든. 내가 정사면체로 잘못 봤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무슨 색을 칠할지 결정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니?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있겠지.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색칠을 했어. 색깔이 3개 남았잖아. 그걸 여기에 동그랗게 색칠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걸 회전하면 같은 거거든. 회전하면.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3개를 동그랗게 색칠하는 방법 써. 두 가지. 3팩 나누기 3 이렇게 했잖아. 개념이. 그래서 2가지야 얘. 8이 나와야 돼. 그럼 문제를 바꿔. 얘가 정사면체야. 정사면체면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게? 정삼각뿔이 아니고 정사면체야. 모든 면이 합동이야. 그럼 세 개? 아, 씨, 어렵다. 자신 있게 말해봐. 몇 개? 한 개. 한 개는 아니에요. 한 개? 정답 세 개. 아니야. 한 개는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 빨리 말해봐봐.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4가지인데 정사면체야. 정사면체요. 모든 면이 합동이야. 예주는 몇 가지 같아요? 지난번엔 네가 맞췄잖아. 6개 아니야, 6개. 아니야. 네 개? 아니야. 근거를 갖고 대신에 말을 해주세요. 정사면체야. 선화도 가능해? 선화 몇 개일 것 같아요? 색깔을 4개 있는데 정사면체 색칠하는 방법 수. 세 개 아니고 4개 아니고 채원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냐.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아닌데 자기 주관을 좀 말해주면 좋겠네. 광빈이 몇 개?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넌 많이 했어. 아 진짜. 48개. 몇 개? 48개. 48개? 너무 많아요. 어째 그리 많을 수가 있는데. 너 찌그러지세요. 잠시만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원이 8개. 8개 아니야. 몇 개? 틀려도 된다. 빨리. 그것도 아니야. 색깔이 4가지밖에 없고 정사면체야. 2개. 2개가 정답이야. 한 개, 세 개 다. 2개가 정답이야. 이게 왜 2개가 정답인지 갈게. 여기 특정 면 한 군데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 여기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에 색깔 A, B, C, D가 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특정 면에 색칠된 게 A라고 할게. 나는 A야. 내 입장에서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남은 3개 면에다가 남은 3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거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바닥에 들어 누웠어. 내가 바닥에 들어 누웠어.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가 난데 그 중에서 요 앞에 있는 면이 내인데 내가 A인데 내가 바닥에 들어 놓았다고. 그럼 내가 바닥에 들어 놓으면 A가 바닥에 들어 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까 이렇게 까서 그리면은 여기에 어떤 색을 넣을지 이 세 가지를 이제 동그랗게 배열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3팩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2가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라는 색깔이 내면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칠해져 있잖아. 그걸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고정시켜 놓고 걔를 바닥에 눕혀 버려. 그리고 껍데기를 까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A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 가지 면이 동그랗게 배열이 되는데 세 개를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3분의 3 팩토리얼 2야? 자, 뭔가 좀 신기하지? 재밌을 거야. 6? 30번 타이틀이 붙었네? 30번 해보자. 각자 해보세요. 맞고 틀리고는 안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끝. 시간을 짧게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중간에 무슨 색을 칠할지는 이건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7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썼으니까 이제 색깔이 6개 남았거든. 아니, 6가지가 남았거든. 그걸 동그랗게 색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몇 팩토리얼이 곱해져야 되겠어? 6. 팩토리얼 나누기 6 해서 5팩토리얼이다. 그래요? 그래. 니 없을 때 우리끼리 한 내용이 겨우 요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7 곱하기 5팩토리얼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 33번으로 가기 전에 오늘 배울 새로운 개념 배우고 나서 이제 진행할게요. 자,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순열이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여기 4가지 문제가 있네. 신호 만들기. 여기 있는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빨간 깃발이 있고 노란 깃발이 있어. 오른손에는 빨간 깃발, 왼손에는 노란 깃발. 그 상황이야. 그런데 광빈이도 나하고 똑같이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있어.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5사람이 A, B, C, D, E야. 이게 나고 광빈이고 뭐 이렇게 순서 들어가는 거지. 5사람이 쭉 일렬로 서 있어. 이 상태에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깃발 중에 하나만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저기 빛이 반짝하면 하나만 들어 올리는 거야. 재밌겠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중에서 하나를 들어 올리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불이 번쩍했을 적에 딱 순간적으로 깃발이 촥 올라오잖아, 그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빨 이럴 수도 있고 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빨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몇 가지? 정답. 어, 32가지. 선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신호 만드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이번에는 신호 만드는 건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는데 불이 번쩍하면 깃발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도 되고 하면서 놓치면 못 들어 올릴 수도 있지. 신호를. 그러면은 빨 노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 올리면 흰색이 되는 거야. 흰색. 그러면은 다섯 사람이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몇 가지일까? 이런 얘기야. 불이 번쩍.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방법 수가 세 가지잖아. 그러면은 예상이 되죠. 해서 이번에는 문제 상황이 달라져. 뭐냐면 흰돌이 아니고 흰돌이 바둑돌 본 적 있죠? 흰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 그리고 자리가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 5가지가 있어. 여기 자리는 노란색이야. 빈자리는 노란색이야. 빈자리는 노란색이다. 그런데 빈자리는 노란색인데 내가 흰돌이든 검은돌이든 여기 자리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불이 번쩍 했을 적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만약에 사용을 하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세 가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내가 출제를 조금 더 제약 조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줘야 돼. 여기 자리에 흰 돌을 놓든지 검은 돌을 놓든지 놓을 수 있어. 예? 빈 자리로 그냥 남겨놓으면 안 돼. 빈 자리로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자리를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3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4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5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 저 풀 수 있습니다. 32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제 바뀌었어. 자리를 사용하는 개수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이렇게 바뀌었어 조건이. 만약에 1개만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가지 가능하죠? 돌을 놓을 수 있는 방법 2가지겠지. 1개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흰 돌을 놓든지 검은 돌을 놓든지 어쨌든 놓긴 놔야 돼. 빈자리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럼 1개의 자리를 사용을 하면은 방법 수는 흰 돌을 놓거나 검은 돌을 놓거나 해서 2가지가 가능하겠지. 만약에 2개의 자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4가지겠지. 3개의 자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지. 4개면 이만큼이고 5개면 이만큼이고. 이때 이 비슷한 상황인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자리는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총 신호는 혹은 만들 수 있는 총 돌을 놓는 방법 수는 이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5개 자리를 다 사용하거나 4개 자리만 사용하거나 3개 자리만 사용하거나 2개 자리만 사용하거나 1개 자리만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각 자리수 사용하는 개수마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미세하게 약간 문장이 바뀌면은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에 맞춰서 답을 좀 다르게 내야 된다고. 자리수 만들기, 신호 만들기 이런 게. 그 다음에 정수 개수 저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랑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우소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여기서부터는 참여 안 하면 이제 성대는 못 간다. 이제 기회가 없어. 아니면 재수를 2년은 해야 돼. 애들 대학 가서 3학년이 될 때 네가 입학하면 곤란하잖아. 네가 얘들 보고 선배님하고 부를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광빈아,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물 줄까? 여기 많은데. 달라고 진짜로? 마실래? 나는 되지. 입을 대도 괜찮아. 안 대도 괜찮고. 참고로 나는 이거 입을 대고 마신다마는. 예주도 줄까요? 자연스럽네. 제가 이상하네요. 밖에도 있는데. 남자들끼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더라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이제 이거 너네들 대답 좀 잘해봐라. 네. 나한테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어. 여기에 만들 수 있는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수 하면 그냥 순열이겠지? 6p 4 맞아요. 맞지? 네. 이제 여러 번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 6의 4제곱. 그렇지. 6의 4제곱이 36은 아닐 텐데. 예? 6가지 곱하기 6가지 곱하기 6가지 곱하기 6가지.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야. 중복순열. 중복순열.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와. 이게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만 들어갈 수 있고 짝수 번째 자리에는 짝수만 들어갈 수 있어. 한 번씩만 사용해야 돼. 똑같은 거 두 번 못 써. 그러면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 36. 이번에는 질문이 바뀐다.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를 쓰고 짝수 번째 자리에는 짝수를 쓰는 건 맞는데 같은 거 여러 번 쓸 수 있어. 3, 3, 3, 3 이렇게. 오, 대단하네. 그 다음에 조건을 조금 더 바꾼다.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게 첫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기보다 순서가 숫자 값이 더 큰 것만 들어가야 돼. 네? 여기는 자기 두 번째 자리면 자기보다라는 건 이보다다. 더 작은 것만 들어가야 돼.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건 홀수만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짝수만 들어가야 돼. 정답. 조건이 까다롭다. 정답. 5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메모 안 하고 풀 수 있을까? 네. 조건이 4개나 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값 A
B, C, D 해가지고 문제가 이래 나와. 조건 가 A는 1보다 크다. 조건 나 B는 2보다 작다. 조건 다 C는 홀수. 조건 라 D는 짝수 이래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내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지. 빨리 답을 내세요. 그리고 발표해야지. 정답 45.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 근거 있어요, 쌤. 믿지 않습니다. 어. 농담이고 좀 이따 같이 발표해야지. 45 아니야? 뭐 선착순도 아니고. 맞지? 아, 뭐야? 칠순이. 경우의수 문제가 주로 이래 나옵니다. 자, 각자 생각을 해봤죠. 우선 여기서 누구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A. 틀렸고. 뭔데? 누구를 먼저 결정해야 돼? A, B, C, D 중에서 B를 결정을 해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얘들 중에서 누구밖에 없지? 1. 1밖에 없어.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인 거야. 여기. 한 번씩. 이건 내가 선택사항도 아닌 거야. 이미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썼으니까 됐고, 내가 여러 번 쓸 수 있댔어요? 한 번만 쓸 수 있댔어요? 안 줬어. 한 번만 쓸게 일단. 그런 다음에 여러 번 쓰는 걸로 갈게. 자, 한 번 썼어요. 얘는 무조건 1이야 그러면.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달성이 되었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조건으로 가야 돼? 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에 달렸지 않았을까? 머리 쓰는 걸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에 달렸지. 네.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눠야 돼? 홀수 짝수. 그렇습니다. 홀짝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에 들어가는 숫자가 3이나 5인 경우, 두 번째 A에 들어가는 숫자가 2나 4나 6인 경우 이렇게 나눠야지. 자,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홀수니까 누구만 가능해? 5. 5만 가능하지.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가능해? 3개. 3가지 가능하지. 그러면 요때 가능한 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이제 5로 바꿔보자. 5일 때 달라집니까? 같죠? 네. 그러니까 통 틀면 6가지. 1의 경우에 통 틀면 6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A 값이 이제 2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2야. 그러면은 여기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누구 가능하지? 3하고 5 중에서 아무나 가능하지? 네. 그러면 2가지 가능하지? 네. 현재 그 상황이다. 이제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가능하지? 4, 6. 그렇지, 2가지 가능하지. 그러면 2라고 쳤더니 몇 가지가 가능한 거지? 총 4가지. 4가지. 그러면 4로 바뀌고 6으로 바뀌었을 때 A가 4가 되거나 A가 6으로 됐을 때 경우가 달라질까? 똑같아요. 똑같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통틀어서 몇 가지야? 12가지. 12가지. 그래서 답이 18이 나와야 돼. 네. 되겠지? 자, 이번에는 같은 걸 여러 번 써도 좋대. 1045. 같은 걸 여러 번 써도 좋대. 이제 그 문제로 바뀌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3, 5이거나 2, 4, 6인 경우로 나누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디가 바뀌어야 돼? 네?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숫자를 여러 번 써도 된다는데. A가 5가 돼야 돼요. A가 1이 들어갈 수는 없네? 그러면 바뀌는 거 없구나. 바뀌는 거 없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3이야. 3.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가 5야.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충분하겠네. 이해되죠? 아, 18가지. 자, A가 이번에는 2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겠지. 그러면은 요거 통틀어서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네. 27. 아까 너 45라고 하지 않았어? 제가 맞췄다니까요, 쌤. 오. 근거 있는 자신감. 칭찬할 타이밍을 놓쳤어. 아, 어떡하지? 쌤 근데 아니야. 자, 칭찬해주고. 함수의 개수. 이야, 함수 개수 등장하네. 함수 개수. 요번에 기말 시험에도 함수 개수가 많이 나왔었죠. 그거 다 고쟁이에 있는데 다 변형을 했더만. 그치? 고쟁이에 있는데 다 변형을 해버렸더만. 자, 1, 2, 3, 4. 내년에도 그리 내신다 하니 믿어봅시다. 우리는 자신 있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 4의 4제곱. 그게 중복 순열이지. 중복 순열. 내가 위에 뭐 그 다음입니다. 함수 개수는 일단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문제가 너무 다양하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일수록 가자. 장애물이 없는 경우 지금 요거 그림을 보시면은 요 중간에 P 없다. 그냥 A 있고 B가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수 했을 적에 아마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여기 1, 1, 1, 1 하고 1, 1, 1, 1 하고 여기 2 쓰고 맞죠? 이거 배운 거 같아. 3, 4, 5 쓰고 여기 3, 4, 5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더라? 쟤 두 개 더 해가지고 막 써. 여기 6, 7. 7, 10 왜? 여기 10 여기는 15 여기 15 여기는 20 35 35 70 이렇게 했던 거 있었죠. 가는 방법수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배워야 안 되겠나? 자,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한 칸 가는 거를 문자 A.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한 칸 가는 거를 문자 A.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한 칸 가는 걸 문자 A. 문자 A. 라고 두고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한 칸 가는 거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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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자. 알겠지? 가로로 한 칸 가는 건 A. 세로로 한 칸 가는 건 B. 이렇게 놓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최단으로 간다라는 것은 만약에 요렇게 가면 A 지나서 A 지나서 A 지나서 A 지나서 B 지나서 B 지나서 B 지나서 B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간다면 맨 처음에 B를 지나서 A를 지나서 B를 지나서 A를 지나서 B를 지나서 A를 지나서 B를 지나서 A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일렬로 문자 8개를 배열을 한 거잖아. 일렬로 문자 8개를 늘어놓은 거지. 늘어놓긴 했는데 문자가 같은 게 A 4개, B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를 이용을 하면 문자가 총 8개가 있는데 같은 게 4개, 같은 게 4개 있는 상황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8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만큼 된다 이런 얘기야.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8765 나누기 4321 이래 되죠. 그런 다음에 8은 요렇게 없애주고 3은 요렇게 없애주면 70이 나와. 아까 답이 70이었지. 요래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최단 거리로 도로방을 따라가는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공식을 쓰는 또 다른 방법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거 배워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메모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어. 이 세 개를 한 번씩만 써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만약에 그냥 나열만 하면은 6가지가 있죠. A, A, C, B. 쉼표는 생략하겠습니다.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6가지 있잖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지. 만약 B하고 C가 같은 문자라고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얘는 A, B, B가 되고 얘는 A, B, B가 되고 얘는 B, A, B가 되고 얘는 B, B, A가 되고 얘는 B, A, B가 되고 얘는 B, B, A가 되니까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만큼 중복되는 게 생겨서 나눠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또 구별되는 문제가 뭐냐면 A, B, C를 일렬로 한 번씩만 써서 나열하는데 다 다른 문자이긴 한데 항상 A가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항상 A가 B보다 왼쪽 혹은 먼저 배열.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요거 가능하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되고 요거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거를 추려내면 3가지가 답이라는 거잖아. 3가지.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배열을 했어. 그런 다음에 문자를 바꿀게요. B가 C보다로 바꿀게요. 요거를 활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B가 C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B와 B라고 생각을 하고 배열을 먼저 해. B와 B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해. 그러니까 B하고 C를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B는 B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B는 C로 바꿔 쓰는 거야. 왼쪽에 있는 B는 그냥 B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B는 C로 바꿔 쓰는 거야. 아니면 헷갈리면 B가 항상 C보다 왼쪽에 혹은 먼저 배열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B하고 C를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서 둘 다 X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배열을 하면 AXX, XAX, XXA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먼저 배열되어 있는 X를 B로 나중에 바꾸어서 쓰고 나중에 배열되어 있는 X를 C로 바꾸어서 쓰면 바꾸어서 쓰고 바꾸어서 쓰면 바꾸어서 쓰고 바꾸어서 쓰면 자동으로 B가 C보다 먼저 배열되게 됩니다. 그러니 경우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가 응용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어. 문자가 총 둘레 여섯 여덟 개야. 얘네들을 다 써가지고 한 번씩 다 써가지고 일렬로 배열해서 8개 문자열을 만들려고 해.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만들겠다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될까? 8 팩토리얼. 그 다음에 끝 아니에요? 아니야 같은 게 있잖아.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기호를 써야 돼요. 그럼 3 팩토리얼. 선화도 들어야지. 그래서 나눠야 돼. 2개 같은 게 있으면 나누고, 아 저렇게. 3개 같은 게 있으면 나누고, 2개 같은 게 있으면 나누고, 1개 같은 것도 나누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1이거든. 그래서 안 써. 요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8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래 묻습니다. D가 항상 B보다 먼저 배열이 돼야 돼. D가 항상 B보다 먼저 배열이 돼. D가 B보다 먼저 배열. 그렇게 나오면 여기서 내가 얘기할 때 B가 C보다 먼저 배열이 되면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B하고 C를 그냥 똑같은 문자 X로 보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은 D하고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D하고 B를 뭘로 봐야 돼? 같은 문자 X로 보면 되는 거야. 같은 문자 X. 그래서 문제 상황이 XXXX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식을 구성하면은 8팩토리얼까지는 똑같은데 A가 2개, X가 4개, C가 2개니까 2팩, 4팩, 2팩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려운 거 없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요거 하고 넘어가야지. 합동 시간 다 지난 거 아이가? 아직 14분 남았네. 다행이다. 저 화장실 한번. 너 갔다 온나? 우리는 하고 있을게. 너는 버리는 존재라서 빨리 가야 돼. 농담이고 나 지금 바빠서 그래. 이해라. 네. 갔다 온나. 야 저거 키 가져가야 돼. 휴지 가져가야 돼. 안에서 다행히. 자, 방금 선생님 한 건 진심 없이 그냥 코미디한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질문. A가 C가 D보다 먼저 배열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A가 먼저 배열되고 C가 먼저 배열되고 D가 먼저 배열되고 이 순서가 세 개가 같이 정해졌다는 거잖아. 그럼 이 셋을 다 뭘로 봐야 되겠어? 다 같은 문자로 봐야 돼. 그래서 A도 X로 A도 X로 C도 X로 C도 X로 D도 X로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X가 5개, B가 3개, 이렇게 아시겠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쪽 설명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고전에 여기서 패턴이 있어.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수.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수. 세 번째 A에서 P는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방법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아까 요거는 70이었어. 선호야, A에서 P로 가려면 몇 가지 방법 있지? 가로가 2개, 세로가 하나. 문자가 총 3개. 그래서 3팩 나누기 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 이렇게 하면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가는 거 따라해 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일일이 하면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은 P에서 B로 가려면은 A가 2개, B가 3개를 배열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를 해야 돼. A에서 P로 가고 곱하기 연달아 동시에 P에서 B로 가고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는가요? 30. 오 좋네.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 40이야. 아무렇게나 하는 방법에서 P를 반드시 거쳐가는 방법을 빼면 P를 안 거쳐가는 방법이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P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중간 지점 이렇게 불러요. 딱 중간에 있다는 건 아니고 휴게소 같은 느낌이죠. 휴게소를 2개를 만들어 볼게. 여기를 갔다가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 네 번째 문제.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 다 했어? 우소리는 안 오네. 아이고 좋아라. 언제 오지? 얘가 너무 안 오면 또 조마조마한데. 화장실로 갔는지 건물 꼭대기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자, 요거는 우선 3입니다, 그죠? 그다음 곱하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2개 중에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다음 곱하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래 되겠지. 빨리 오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 그래서 땅덩어리를 좀 줄여볼게. 자, 여기는 없어요. 땅이 꺼져버렸어. 지진 났어. 몇 년 전에 여기 가까운 포항에 지진 났었잖아. 그때 느꼈습니까? 그 몇 년 전이에요? 너 초등학생 때. 6년 이렇게 됐잖아요. 중학생 때야? 초등학생 때 아니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구할 수가 있어요.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방법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A에서 P로 갈 때 지나갔던 길을 P에서 B로 갈 때는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정답이 어떻게 나와? 숫자로 나와? 정답이 숫자로 나와? 그냥 요거 확통 남은 문제 이거 100번까지 전부 다 숙제입니다. 다 하고 오셔야 돼요. 확통 문제는 뭐 거의 그냥 활용 문제라고 봐야 돼. 그래서 학생이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문제는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뭐라고 없어? 올려주시면은 쌤이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풀이를 진행할게요. 95번까지 있네. 아시겠지? 다 그냥 개념 몇 개 안 되는 거 활용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해보고 오세요. 나 이거 그 답지도 줬지. 네, 그러니까 답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답지 안 보는 친구들 아직 있죠. 고집스러운 친구들. 안 봐도 됩니다. 그 고집 그대로 유지해도 돼요. 그랬던 애기 중에 하나가 나였어. 무럭무럭 자랐어. 저도 답지 안 봐요. 답지도 안 보고 문제도 안 보고. 그렇지. 자, 풀이하겠습니다. 여기 A에서 P로 가는데 기역을 거쳐가는 경우가 있고, 기역이 여기야. 네. 그렇게 거쳐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 방법이. 그 다음에 니언을 거쳐가는 경우가 있어. 정답 두 가지.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기역을 거쳐서 이렇게 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가 2개, B가 3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니은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적에 일로는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일로 와야 해. 그런 다음 여기서 일로 가야 돼. 그러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수를 찾아야 되거든.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전체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었어요? 네. 훌륭하다. 여러분들 다 잘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다. 숙제는 숙제고 숙제는 숙제고 이 다 활용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 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한 문제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네? 여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36번. 내가 미리 말할게. 선아,
하고 예주하고 강변이 중하는 필수 얘기했지. 중이나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옵션이야. 안 해도 돼. 하지만 풀고 매겨와야 해. 쌤이 다음 주 금요일에 걷습니다 책을. 저는요 선생님. 너도 마찬가지야. 중하. 너 빠뜨릴 뻔했다. 너 상하고 중 필수로 하면 안 올 수도 있어. 네. 너 중하 필수다. 나머지 학생들 중까지는 필수예요. 아시겠지? 요거 재밌습니다. 중까지 하면. 아마 내가 상은 하나도 안 넣었을 거거든. 그렇게 해놔. 자, 36번 한번 해보시고 같이 풀이할게요. 2분 정도 남았네.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 정도 시간 줘야 되겠다. 3시간 하나. 너 니 거 해라. 좀 배우고 있어요. 안 돼. 니 거 해. 네, 풀이하겠습니다. 요 시간 안에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다가 멈추게 하면은 기분이 짜증이 나죠.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집중력이 높아져요. 자, 5사람이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지? 뒤에 단위 가지는 생략합니다. 가지보다 나는 오이를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4사람만 동그라미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을까요? 4사람만 두 가지, 네 가지, 4사람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 5가지. 네, 5가지. 5가지. A 아닐 때. 한 사람 4사람만 10가지. 일단 4사람 동그라미가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5가지. 그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4사람이 동그라미가 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동그라미는 아닌 거지. 동그라미가 아닌 거지. 얘가 세모일 수도 있고 가위일 수도 있잖아.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 이 난이도가 중인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동그라미인 경우 몇 가지 일단 가능하지? 3개가 동그라미가 되도록 하는 거 10가지야.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라는 거지. 예. 그래서 조합의 경우의 수를 해보면 이게 5C 5고 이게 5C 4고 그 다음에 이게 5C 3이고
이게 52야, 그지? 자, 그러면은 세 사람이 동그라미가 됐어. 이렇게 세 사람이. 그럼 남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동그라미가 아닌 거지. 세모일 수도 있고 가위일 수도 있잖아. 그럼 각각 두 가지 가능하지. 4 이래 돼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는 2에 몇? 3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60이야. 80이야, 80. 요게 20이겠죠? 요거는 10이겠지? 요건 1이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은 111이지. 이렇게. 우와. 40이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40이에요 40 누가? 20이 아니라 40이에요 여기가? 맞네. 다시 할게. 40. 그러면 131이겠네. 여기. 할 수 있겠어요? 차분하게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재밌어요. 생각보다. 무소리가 저래 날뛰는 거 맞지? 지식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전 맨날 날뛰었는걸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